과연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취업을 할 때. 자, 두 번째. 막상 좋은데 알아봤더니 왜 이렇게 비싸, 바닥 권리금이. 아, 이걸 감당할 재력이 없는 거지. 그래서 돈이 없더라. 이래서 결국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창업의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섭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요? 에휴, 실력도 없는데 좀 배워서 오픈해야지. 그러니까 취업의 문을 두들기기 시작해요. 네, 취업의 문. 아유, 돈도 없는데 좀 벌어서 오픈해야지. 네, 취업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취업. 과연 취업의 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카페트가 쫙 깔려있는 시장일까요? 과연 무엇을 조심해야 될까요? 취업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디 가서 취업해 볼 수 있을까? 솔직히 다니면서 부동산이 어디가 사람 구하는지 알 수가 없죠. 그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취업해 보고자 생각하시는 분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협회 구인 구직란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중개업소에 직원을 구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곳을 통해서 잘 살펴보시면 구인구직란에 등록된 중개업소 구인란의 광고는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남성을 뽑는 것, 하나는 여성을 뽑는 것. 두 군데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느끼는 거 있죠. 자, 남자는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 남자를 소공으로 뽑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구인구직란에 중개보조원을 뽑겠다라는 광고는 사실상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비밀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이 대표라고 가정해 봅시다. 대표가 돼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활동을 해서 직원을 뽑는데, 자, 여러분이라면 소공을 뽑는 게 좋겠어요? 중개보조원을 뽑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소공을 뽑으면 곧 나갈 건데 중개보조원을 뽑으면 자격증 딸 때까지는 안 나가거든. 최소한 1년, 길면 알 수 없음. 그러니까 그러면 소공을 가르치는 거는 쉽고 중개보조원을 가르치는 건 어려워야죠. 그러나 막상 뽑아놓고 가르쳐보면 일주일 차이예요. 일주일 차이. 어차피 공인중개사라고 왔는데 등기 열람할 줄 몰라. 등기 읽을 줄 몰라. 건축물대장 열람할 줄 몰라. 건축물대장 읽을 줄 몰라. 어차피 아무도 몰라, 이건. 어차피. 그래서 일주일 차이더라고. 그러니 리스크가 적은 사람을 뽑겠다라고 생각하면 누가 더 쉬운 거예요? 보조원이 뽑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보조원을 뽑는다 그러면 주변에 안 사람 많거든. 똘똘한 사람, 이런 사람 데려다 뽑으면 돼. 그런데 협회 구인구직란에 광고를 올렸다? 보조원이 안 뽑히는 거야. 사람은 필요한데.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는 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네. 자, 그래서 소공을 뽑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자격증이 땄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은 매우 행복해 하겠지만 일선에 있는 중개업소는 소공을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현실적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남자와 여자로 두 군데로 갈리는데요. 남자분들이 협회 게시판을 뒤져보시면 사람 뽑는 데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차례 사람 뽑는 데가 있는데 그게 세 군데입니다. 1. 중개법인입니다. 중개법인. 2. 컨설팅 회사입니다. 3. 경매회사예요. 이 세 군데에서 1년에 몇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사람을 뽑는다는 구인 광고가 올라오는데, 자, 여기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중개법인이에요. 중개법인. 중개법인에 소공으로 들어가는 거 괜찮을까요? 자, 일단 여러분이 아셔야 될 첫 번째는 중개법인이 주로 다루게 될 중개 대상물은 뭘까요? 적어도 일반 부동산은 아니겠죠. 특수부동산, 건물,
상가, 사무실 이런 특수부동산들을 중심으로 중개법인이 운영이 돼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특수한 부동산은 거래가 빈번하게 일어날까요? 아니면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날까요? 당연히 가뭄에 콩나듯이 드물게 일어납니다. 대신 수수료는 크겠죠. 크겠죠. 자, 이처럼 특수부동산을 거래하는 중개법인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럼 중개법인이 뭐 다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중개법인에서 사람을 채용을 하면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거기 가면 그런 특수한 부동산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들어가시지만 미리 얘기하지만 어느 누구도 공짜로 뭘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면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냐? 중개법인에 2달 먼저 들어온 선임이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실제 중개법인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느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심만 하시되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만 판단하시되 혹시 이런 부동산이 있다면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일선의 중개법인들은 매물이 접수될 일이 없죠. 왜? 1층에 자리 잡고 있는 곳들이 거의 없고 보통 오피스타운의 상층부에 자리 잡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워킹 고객이 지나가다가 물건 내놓을 일은 거의 없고요. 그렇다면 거기에 나와 있는 매물들은 아는 사람, 지인의 매물이 나와 있거나 또는 어디선가 소싱해 갖고 왔겠죠. 자, 중개법인에 처음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시키는 나쁜 짓이 뭐냐면 일선 중개업소에서 매물 광고 올려놓은 걸 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뒷박질 치라고 알려줍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시면 안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사무실은 여러분을 세워놓고 물건 작업 시키려고 하는 거지 뭔가 일을 가르쳐 주거나 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중개업소에서 올려놓은 매물들 뒷박질 치고요. 그리고 옆에서 딴 사람 보내서 빼돌리고요. 직거래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걸 제일 많이 하시는 부동산이 그 아까 나왔던 알모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껏 들어가면 그런 걸 시켜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일선에 분쟁이 되게 많아요. 예. 그 부동산에서 사서 매물 보여주면 빼가더라. 그러니까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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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라. 그런 얘기들이 이 시장에 파다하게 돌아요. 파다하게. 완전 생양아치죠. 생양아치. 걸리기만 걸려봐. 확 그냥 묻어버려요. 진짜. 자, 그래서 그렇게 중개법인은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물 리스트를 열심히 만들어서 철을 해놓으면 회사에 보고를 해야 돼. 그럼 회사에서는 그 매물 리스트를 가지고 손님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거지. 일을 열심히 해보라고 책상도 주고 그리고 하는 방법도 알려주는데 그게 알려준 거래 그게. 자, 그래서 하는 방법도 그렇게 해서 알려줘서 매물을 다 따갖고 왔어.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3개월쯤 지나면 거래가 있고 매출이 있어야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은 소개 사람도 면이 있을 거고 팀장도 면이 있을 거고 사무실도 운영을 할 거 아니에요. 비싼 책상은 그렇게 만들어서 줬는데 3개월 동안 매출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더 믿고 기다릴까요? 영원히 안 생길 수 있는데 매출이? 뭔가 필요하겠죠. 대부분의 중개법인은요. 사장이 둘이에요. 큰 데는. 하나는 실제 사장입니다. 하나는 실제 사장. 하나는 명목상 사장인데요. 이 명목상 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중개법인의 대표로 통상 법대 출신의 분들이에요. 왜? 중개법인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그 사람이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률적인 내용과 지식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계약 체결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람은 통상 기본급과 계약 체결된 수수료의 몇 퍼센트, 일정 부분이 본인의 수익으로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 중개법인의 대표이사가 경영이나 관리까지도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계를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경영이나 관리를 하려다 보니까 비싼 책상을 쓰게끔 내줬는데 매출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해야 되죠. 내보내거나 아니면
내보내거나 아니면 책상 비용을 받아야겠죠. 책상 임대료. 네, 우리가 이래서 이 부분을 책상발이라고 불러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밖에 나가서 소사무실 운영할래도 한 달에 6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거보다 여기가 더 쾌적하고 더 싸지만 뭐예요? 공인중개사시니까 잘 한번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싸게 55만 원만 내세요. 그러면 이제 두 갈래 길로 갑니다. 과연 55만 원을 내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중개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돈 없으니까 때려치고 나가서 새 출발할 것이냐 고민하는 분들이 두 갈래 길로 갈리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 55만 원씩 내고 중개법인에서 그래서 1년 정도 악바리같이 버티시는 분들은 그 이후에는 계약이 나오시더라고. 그 이후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분 다 시간만 낭비하고 쓰잘데기 없는 양아치 짓이나 배우고 그리고 나와서 밖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해요. 자, 그러고 나서 또 다른 데 뽑는 데 없을까? 라고 기웃기웃 거리기 시작하면 두 번째 기다리고 있는 데가 어디예요? 컨설팅 회사입니다.